2024년에 1년 만에 극단적인 다이어트에 성공한 엘리라는 여성이 큰 화제였습니다. 초고도 비만이었던 여성이 검은 드레스를 입은 날씬한 몸매로 변하는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이 여성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었고요. 위장의 크기를 줄이는 위소매 절제술을 받고 체중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수술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뱃속의 위장의 크기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포만감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수술은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다이어트의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위장의 크기가 큰 사람은 더 많은 음식을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요. 반대로 위장이 작아지면 적은 양만 먹어도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식욕 억제가 잘 안 되고 과식이나 폭식을 자주 하신다면 위장이 늘어나서 커진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볍게 샐러드만 먹고도 포만감이 되고 끝이지만 넘치는 식욕 때문에 고생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거나 간식, 특히 과자, 떡볶이 이런 것을 드시다 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음식을 더 시키게 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결국 이 식욕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다이어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물리적으로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위장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지,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느끼는 체질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장은 근육성 장기이기 때문에 식사량이 많아지면 점점 늘어나고 반대로 적은 양을 계속 드시면 다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위장 수술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듯이 위장의 크기가 다이어트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느끼는 포만감이라는 느낌이 왜 생기는지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배가 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서 이제 충분하다는 신호를 받아야 제대로 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렙틴, GLP-1, PYY 같은 호르몬이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서 배부른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즉각적인 포만감은 위장의 팽창 신호로 인해서 생기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커지면서 10번 뇌신경이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미주신경이 신호를 받으면 우리 뇌는 배가 찼다고 판단하고 식욕을 억제하게 되고요. 위장의 크기가 커서 팽창 신호를 잘 못 느끼게 되면 식욕 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살이 자꾸 찌게 되는 것입니다. 먹방 하시는 타고난 분들은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게 드신 분들이 살이 잘 안 찌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살이 더 잘 찌십니다. 물론 환자분들을 보면 진짜 적게 드시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초대사량이나 호르몬, 유전적인 이유 때문이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잘 유지하시려면 소식하는 연습은 꼭 필요합니다. 한 번에 과식하지 마시고 소량씩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위장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식사를 여러 번 하시더라도 1회 섭취량을 줄이고 천천히 드시면 괜찮고요. 특히 다이어트 초반에는 그릇과 숟가락의 크기를 줄이거나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은 양을 먹더라도 우리 뇌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천천히 씹어서 식사해보세요. 기초대사량이 높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보면 음식을 빨리 드시는 여성분들이 대체로 살찐 분들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평균 10에서 15% 정도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동일한 포만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요. 위장이 꽉 찼다는 신호는 렙틴 호르몬을 통해서 식사 시작 후 20분이 지나야 뇌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5분, 10분 만에 빠르게 식사하는 습관이 있다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장기적으로 위장의 크기가 늘어나게 되고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20분 이상 천천히 음식을 씹으면서 맛도 음미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속도를 맞춰서 식사를 해보세요. 음식 섭취량도 줄어들고 포만감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위장도 더 건강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식사하시기 전에 물을 2잔 정도 드셔보세요. 다이어트 하실 때 수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가짜 허기를 잡아주고 포만감도 생기게 하고 기초대사량도 높여주기 때문에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녁에 야식이 당길 때가 많죠. 그럴 때 느껴지는 허기는 가짜 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물을 한두 잔 드시면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야식에 대한 욕구가 가라앉는 경우가 있고요. 평소에도 식사 전에 물을 2잔 정도 마셔주시면 위가 부분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들고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공식품과 액상과당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10년 넘게 다이어트 진료를 해오면서 100kg이 넘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식단을 잘 하시다가도 한번 입이 터지면 과자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어떤 20대 여성분은 부모님 몰래 방에 과자를 숨겨놓고 있다가 스트레스 받은 날에 폭식을 하는데 멈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자, 빵, 떡,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위장에서 빠르게 소화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콜라 같은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같은 음료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당지수가 낮은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영양 성분표에 당류가 20g 이상 들어있는 음료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10g 이상 들어있는 음료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은 식단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식사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기 때문에 과식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살코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포만감을 유지시킵니다. 미역과 같은 해조류, 견과류, 샐러드, 통곡물은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는데요. 특히 사과, 당근, 고구마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 내에서 젤 형태로 변해서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다만 너무 많지 않은 양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해주세요. 야식이나 폭식 같은 불규칙한 식습관은 위장을 불필요하게 확장시킵니다. 반대로 공복감은 증가시켜서 지속적인 과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 위장이 그 리듬에 맞춰서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식사는 하루 두세 번 규칙적인 시간에 비슷한 양을 섭취해 주시고요. 간식의 경우도 시간을 정해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위장의 운동이 둔해지는 저녁이나 밤 시간에는 위장에 물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음식 섭취나 기름진 야식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복근 운동을 해주세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배가 단단한 남성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쉽게 살이 찌고 살찌면 꼭 뱃살부터 나오는 여성분들께 더 해당되는 조언입니다. 우리 몸의 배 부분은 복직근, 복사근, 복횡근이라는 근육들로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근육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식욕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복부 근육을 강화시키면 위장을 외부에서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장이 커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평소 식사하실 때도 허리를 꼿꼿하게 펴시고 배꼽을 살짝 안으로 당긴 자세로 음식을 드셔보세요.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음식을 빠르게 드시기도 어렵고 많이 드시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제가 사용한 이유는 몇 년 전에 제가 뱃살이 많이 나와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급하게 8kg 정도 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제가 제 몸에 실험해보고 효과를 본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말씀드린 방법으로도 식욕 억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의원에서 환자분들을 뵈었을 때 저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시청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랬나요? 몰랐어요. 한번 볼게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잘 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일단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환자분들께서 보실 내용이니까 더 잘 준비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저희 환자분들께 전달해드릴 내용으로 원고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두 직접 준비해봤고요. 시간 내셔서 시청해주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홀씨님들께서 건강하게 날씬해지시는 그날까지 민들레 김원장은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